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병자월 병진일이 되겠고 일진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 쓰이겠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 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광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천하가 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서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후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잃은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 주간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모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 주간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간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고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간병화는 신왕하면 눈과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칠살 임수를 보더라도 그 임수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임수로서 병화를 보광, 수보, 양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자월입니다. 화는 해월의 절지가 되고요. 자월은 태지가 되기 때문에 해자축월의 병화는 매우 신약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일간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임수칠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은 너무 약하고 칠살이 너무 왕해서 살중신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해월의 병화도 그랬고 자월의 병화도 일단 병화의 불꽃을 갖다가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 자월의 병화는 저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약한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꺼트릴 것이고, 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많아지게 되면 작은 불빛은 어떻게 되죠? 쉽게 가릴 수가 있죠. 획이 무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해월과 마찬가지로 자월이라고 한 계절에도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간목, 을목이 아닙니다. 간목을 얻어서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의 경우에는 간목이 해에 통근할 수 있었지만, 자월은 간목이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목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인목 같은 것이 좀 지지에 뿌리를 잇거나, 또는 병화 스스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얻어서 서로 같이 왕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원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해월이라고 하는 것과 자월이 똑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해는 간목의 장성치이지만 자월은 간목이 생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병화가 모두 통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간목도 약하고 병화도 약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월의 병화는 지지로 인사, 오등의 뿌리를 얻고, 또 간목이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 연후에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이룬 아주 좋은 사주가 되는데,
병화가 인사오동에 뿌리도 없고 간목도 없다. 그러면 뭐가 된다? 살중신경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운이라도 목화 운으로 행해서 약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운으로 가야지만 병화가 존립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운에서라도 또 금수운을 만난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해서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인수운을 만나거나 비견 겁재운을 만나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간 약한 경우에 식상인 토를 많이 보는 것도 병화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 못하다. 정리하면 자월의 병화는 간목으로서 생조해주고 지지로서 인사오동의 뿌리를 튼튼하게 얻은 연후에 임수로서 수고양강하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리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죠. 어떤 것을 중화시키느냐?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이렇게 보죠.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또는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또는 뭐 식상이 왕하냐 재성이 왕하냐 뭐 이런 등등을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운지 추운지 아니면 건조한지 아니면 습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쇠와 한열이 잘 조화를 이룬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왕쇠가 편중되거나 또는 한열이 편중되어 있어서 사주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그런 편고한 사주는 좋지 못한 그런 사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자수는 음수가 됩니다. 채양 용음이라고 해서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자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수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죠.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숨어져 있는 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수는 지지에 있지만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지장간은 천간인 임수와 개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초기라고 하죠. 처음 초자를 써 초기, 또는 역이라고 해서 자중에 있는 임수는 용신을 치용하거나 또는 격을 치용할 때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개수 본기라고 하죠. 얘를 본기 또는 정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발을 정자, 기운 기자 이렇게 해서 정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얘가 본체가 되는 것인데, 자수는 양이지만 본체가 음이기 때문에 채양용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양화가 음수를 받기 때문에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는 수가 수극화하죠.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나를 극하는 것 뭐라고 하냐? 아극자라고 아자라고 하죠. 극아자라고 하고, 나를 극하는 것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극하니까 굉장히 나쁘고 나를 못 살게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보기도 하는데,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한다고 해서 나를 못 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것으로서 봅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또는 도덕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남편, 여자한테는 남편이 또 관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직업 같은 것도 관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뭐 관성도 세력이 있으면 뭐 공직이라든가 또는 사사지직 같은 그러한 직을 갖거나 아니면 권력직에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좋게 작용하면 법, 윤리, 도덕, 뭐 좋은 남편, 좋은 직장 이렇게 보지만은, 이것이 이제 나쁘게 작용할 때는 뭐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아니면 적군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편관 다시 칠살이라고도 하죠. 정관은 그야말로 법, 윤리, 도덕, 남편, 좋은 직장 이렇게 보지만,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 적군, 질병, 관제구설, 송사 등과 같이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관이라고 하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관칠살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정화, 음화가 내일 자수를 보게 되면 음수를 보죠. 음대음의 관계, 이거는 편관칠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 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 자월은 수왕절이 되면 되죠. 수가 해월, 자월이 가장 왕합니다.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2달 중에서 아마도 자월의 수가 가장 왕합니다. 그래서 관성, 정관은 왕한데 일간 병화는 해월에 절지, 자월에 태지가 되니까 신약이죠. 신약한데 관성, 정관은 왕하다, 신약, 왕한 그런 구조가 된다. 근데 만약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된다 그러면 정관격의 살중신경한 구조로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너무 약해서 왕한 관성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신약, 관왕이 되면 저것은 마치 칠살과도 같이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양목인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겨해 주게 되면은 자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다시 병화를 생해주는 관인상생의 그런 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죠. 일간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은 간목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간 병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튼튼하게 두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진토가 있죠. 자진합 수가 됩니다. 수가 더 왕해지게 되고요. 물이 많아지게 되죠.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하게 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자축을 동절에는 한기, 더욱더 추워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일지진토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보면 수는 나를 극하는 것이고 지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니 극설교집 같은 그런 구조가 되죠. 극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설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니 약한 일간이 극설교집이 되면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연간에 다행히 간목인 인성이 있어서 목생활수, 관인상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월간에 비견이 있어서 다시 일간 병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병화 간목을 얻은 것 좋지만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 자진합, 이거는 토도 왕하고 수도 왕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일간 병화 너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은 수를 제방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회기 무광해서 좋지 못하다.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겨해 주기도 하지만 저 무토까지도 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자시보다도 안 좋아 보이는 생시가 또 무술시가 되겠습니다. 무술시가 되면은 이렇게는 자진합이 되지만 이렇게는 진술충이 되면 토가 더 많아지죠. 아까 말했던 극설교집이 되는 그런 구조, 연간에 있는 간목 하나에 의지해서 일간 병화가 뿌리가 없죠. 진술충 됐으니까 술중 있는 정화는 날아가 버렸고요. 왕토에 의해서 병화가 회기무광, 회기무광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그냥 작은 불빛처럼 이렇게 떠 있는데 목구름이 잔뜩 있어서 그 빛을 가린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 회기무광 또는 다른 말로 회광이라고도 합니다. 눈을 가린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도 역시나 무토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간 병화가 약할 때는, 작을 때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빛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역시나 작은 불빛은 쉽게 회광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인시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이제 인을 얻었습니다. 인을 얻으면은 병화 두 개가 인앱 통근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간목도 통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인상생도 되고 그 다음에
일간 병화하고 인성이 간목이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관성과 뭐 재성과 식신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신묘시는 경인시에 비하면 큰 차이가 있죠. 신묘시는 병화 일간이 통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좀 큰 단점이 있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월이 임수 투출됐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정관격의 정관격이죠. 격은. 근데 이제 임수 칠살이 투출되어 있으니 살중신경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연간에 간목이 있으니 그냥 어렵게 칠살을 설해서 살인 상생은 되어 있지만, 일간 자체가 이것도 지지에 뿌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단지 이 간목 하나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임수가 본시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일간이 약하면은 다 허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간이 약한 것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제가 웬만하면 일간만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임진시를 저는 좀 병화 입장에서는 좀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 병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진보다는 저는 개사시가 좀 더 나을 것이다. 왜냐? 병화가 사이통근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견인 병화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조후하는 틀로 갈 수 있죠. 조후가 되어야지만 물이 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녹아야지만 병화를 생하고, 간목을 생하고, 그래야지만 간목이 병화를 이렇게 생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임진시가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지가 병인일주라든가 병호일주 같았으면 저는 무조건 임진시가 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진보다는 개사시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오늘 중에서도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은 옷이, 당연히 옷이가 괜찮겠죠. 이렇게 간목이 양인의 뿔을, 그 양인살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양인살이라고 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양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할 때는 양인은 일간의 뿌리가 돼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간목 2개, 호위병 둘이 일간 병화를 생겨주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일간 병화가 약하지 않다.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금순으로 가는 그 시기가 많기 때문에 개사시라든가 갑오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아무리 병화가 3개 있다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새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3개, 병화 3개에서 신왕이 아닙니다. 이건 신약인 것이고, 이건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이 세력을 얻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 생시들 한 번씩 더 다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사시라든가 갑오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 또는 경인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인, 개사, 갑오 정도에서 이렇게 선택하는데, 경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아니고 이때는 그쵸, 택일로 해서 제왕절개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